지난 1월 도민을 놀라게 한 정부의 공기업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새 수장이 된 김영근. 타이머국 보급 사업 등 따뜻한 안전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그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내걸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유신 정권 말 온갖 폭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던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는데요. 소식지 하나가 나가서 문제가 돼도 경찰에 연행되거나 유치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 고스란히 사무국장님인 지금 그 사장님의 몫이 되는 거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본격적인 정계에 입문. 초선 의원으로는 도내 최초로 도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 일처리를 잘하고 또 그냥 항상 이분이 혁신하려고 하고 조직 장악력이 높고. 그는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끌었던 말 한마디가 있다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중심. 민주화 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늘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 김영근 사장을 만나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진천과 음성 일대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 지난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제 혁신도시로 출근한 지 2달 반 남짓이 지났습니다. 청주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가는 시간은 40여 분. 그 시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화 또 우리 수행실장과 일정 조율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틈틈이 서류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짧습니다. 어느덧 도착하고 어느덧 출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맛있는 과자 있네. 예,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스스럼 없이 대하는 김영근 사장. 경직돼 있던 이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날 올라온 결제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김영근 사장. 아이고 여기 출근해봤더니 결제할 것도 쌓였고 보고받을 것도 많고 외부에서 방문 일정도 많고 참 바쁘네요. 채용 박람회 때 업무 결제와 비서의 일과 보고를 받고 이어지는 회의. 가스 안전에 관한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영학을 전공한 그의 개인적인 사업 경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조직 관리 능력은 그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발탁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채용 박람회를 통한 인턴 채용 문제.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제1의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인데 마침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채용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 그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부수 차려놓고 우리 기관을 홍보하는데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과 법을 가지고 좀 검토 회의를 좀 했어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취임한 후 이곳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임 사장의 불미스러운 퇴진으로 한동안 사장직이 공석이었던 상황. 직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좀 오랫동안 사장님 자리가 공석이니까 좀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처지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사장님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주시니까 좀 활기가 생동감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장직에 정치인 출신이 온 것에 대해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근데 오히려 사장님이 그런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더 혁신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노력이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세대와 그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김영근 사장의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추진력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누구보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가 지난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즈음 보게 된 영화 1987. 영화를 통해 그는 그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영화 끝나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퇴장하게 하는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 이한열 학생이 쓰러져 가는 그런 그 장중한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저희 과거 이 지역에서 했던 일과 투쟁과 오버랩 되면서 많은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만, 독립운동가이셨던 할아버지와 교육자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아버지의 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영근 사장. 그가 일찍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아버지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정의를 중시하셨던,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로서 평생을 영위하셨죠. 그가 대학에 입학한 1978년. 당시는 유신 정권의 말기로 폭압과 인권 침해가 최고조에 이르던 때, 김영근 사장은 청주 제일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근 사장은 당시 청년회 활동을 하던 박종희 씨와 함께 오랜만에 청주 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민주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함께할 거냐, 우리의 신앙이 함께할 거냐. 청주의 명동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청주 제일교회. 그 당시 그 1970년대 말의 상황에서 시국 모임, 집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곳이 종교시설이었죠. 교회, 성당. 그래서 이 서울의 명동성당처럼 청주에서는 그런 이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청주 제일교회는 지역 선교의 씨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와 3.1운동을 주도했고 70년대 초기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유신 독재 정권과 군사 독재에 맞서 항거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종교인들의 삭발과 단식, 그리고 성명서 발표. 이곳의 흔적들에서 그날의 일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릅니다. 세 가지의 정신, 민족 정신, 그리고 청년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사회 현실. 다른 선후배들은 취직 공부로 길을 바꿀 때 그는 다시 학생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이러한 선택을 동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유신 체제의 비민주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절절한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듣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같지만 자녀의 앞길이 걱정이 되니까 그때 아주 진지한 그 토론과 그 논쟁을 하고 제 길을 선택했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내외 집회를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암울했던 시기, 노동과 농민, 그리고 문화와 청년, 기독교 등 지역의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였던 충북민주운동협의회가 창립되고 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김영근 사장, 지역 사회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해 80년대 초반 학번의 학생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유수남 씨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그 소식지 발간이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게 이제 몰래 인쇄를 해서 배포한다 하더라도 배포되고 나면 곧바로 이 청주경찰서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 하나가 나가서 문제가 돼도 경찰에 연행되거나 유치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 고스란히 사무국장님인 지금 그 사장님의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쳐다만 봐도 옛날에 수감되었던 그간 유치장과 교도소를 드나든 것도 수차례. 그는 20여 년 만에 경찰서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세월만큼 유치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치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었고 여러 명이 같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게 다 없었고 바깥에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들어올 때마다 두려웠던 기억, 그리고 이곳에서의 회유와 협박, 또 안에서도 호기롭게 민주화를 소리 높여 외쳤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대략 그 10년의 시기 동안 정말 때로는 이 경찰서 유치장 3일, 구류 3일, 5일, 최장 기간이 29일인데요. 29일까지 살아보면서 유치장을 들락거렸고 청주 교도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떳떳한 우리의 자부심의 한 그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비극이었고 암울한 시대의 고통이었죠. 또 젊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고 헌신이었죠. 그때 당시 젊은 청년들의 피와 땀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삶.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정의감의 발로였죠. 그 1987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탄압받고 밟히는데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젊은이의 정의감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드디어 전국 28개 도시 시민 24만 명이 참여한 항쟁이 시작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청주제일교회와 성안길, 충북대학교 등 곳곳에서 민주화에 대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에 6월 19일 날 최고로 많은 그 학생 시민들이 그 항쟁에 나서는데 그때 자그마치 우리 청주 시내 좁은 거리를 그 만여 명이 뒤덮었어요. 근데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자리, 표지석이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북대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했던 것에서 촉발된 것이죠. 그런 역사의 그 현장이기도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운집시켜서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또 그 대열을 이끌고 그 교문 밖으로 향했던 그 당시의 숨결과 또 그 당시의 그 이 분노 또 열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전국적으로 15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민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6월 29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회 직선제 개헌 특별 선언으로 마침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87년 6월 19일 전두환 정권의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한 민족 충대 하구들이 6월 항쟁 가두 시위를 위해 출정한 장소로 청주 지역 6월 항쟁이 본격적으로 타오른 시발점이다. 87년 6월 항쟁 그 30년의 역사는 2017년 다시 촛불 항쟁으로 타올라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민주당 도의회 의장 후보는 투표 끝에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25명.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90년대 시민사회단체인 통일시대 충북연대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김영근 사장은 그의 나이 40살 본격적으로 정부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국장과 노무현 정부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장으로 일한 경험으로 2010년 도의원에 출마한 김영근 사장. 그는 어렵지 않게 당선된 것은 물론 초선 의원으로는 충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김영근 사장은 오랜만에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의회를 떠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직원들은 그를 여전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예. 아이고, 도의회 본회의장. 그가 의장으로 있었던 9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추억에 잠기죠. 그 제가 저 가운데 그 의장석에 의장석이 제 자리였었는데 참 도의회 의장 하다가 이렇게 그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정질문 횟수 제한까지도 타 의회에 없느냐.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했던 김영근 사장. 이곳에서 당시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수당의 재선 의원이 의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로 재선이었던 최미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도 했을 텐데요. 제가 느낀 게 초선이면서 의장이 됐을 때 사실 살짝 비웃으면서 잘하겠는가 했는데 공무원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의회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수십 년 연구한 사람처럼 그 의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특이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영근 사장이 의장이 되고 난 뒤 의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도정 질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선은 8대 의회에서의 도정 질문은 지금처럼 일문일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문일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원고를 읽고 의원이 그리고 일괄적으로 또 답변을 쭉 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갖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문일답으로 바꿔놓았죠. 그래서
집행부도 도지사나 실국장도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의원들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도 하나가 전체적인 의정 활동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가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하는 일들. 바로 도와 교육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갈등했던 것을 중지한 일과 이명박 정부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시도를 막아낸 것인데요. 제가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가 의무 교육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예산 배분 문제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제가 조정하면서 타결을 지어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한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충청권 조성 공약이 백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수개월간에 아주 강도 높은 집회, 농성, 연합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찾아온 그런 것도 큰 기억에 남게 되고요.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시 평의원이 된 김영근 사장. 그는 인권신장 지원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후반기 2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장을 하다가 거기에 맞는 건의와 혜택들이 내려지고 나서 평의원이 됐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의정활동에 의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거나 우리 의회를 봐도. 근데 또 의장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또 상임위에 참여하시고 조례안도 발의하고 질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끝까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했지 않았는가. 이제 다시 한번 그의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영근. 평생 민주화운동과 정치를 해온 그가 공기업 사장직을 맡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나설 것이라 예측됐던 상황에서 그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기업의 수장은 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전국 범위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재화와 용역을 잘 운영을 하는데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재화 용역을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역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를 외치던 청년. 30년 후 국민과 함께 촛불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때도 그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김영근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변화와 혁신의 길로 이끌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니까 또 자리를 이동시키거나 보직을 순환하면서 좀 새롭게 활력을 좀 많이 살리지 않았나. 가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장의 권한부터 내려놔야 혁신도 소통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더 이끌어 주시고 그러셔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